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비로서 차선과 다음 전략으로 모두를 살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법대를 졸업한 3대 독자 아들인 아미의 자식까지 있는 이혼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저는 조상별 면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호적을 파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잠시나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밥상을 엎으면 당신 아들은 평생 그 여자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영영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불귀의 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길래 아들의 눈먼 폭주를 단칼에 진압하고 제 발로 현실을 자각해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냉혹하고도 영리한 아버지의 전략을 펼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흔해 빠진 집안 반대극이 아니라 엘리트 아들의 뇌 구조를 역이용해 판을 완벽하게 뒤집는 심리전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진짜 어른의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의 마지막 1초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20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일성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조건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버님은 고리타분한 꼰대가 되고 그 여자는 아들의 품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련하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아들을 내 편으로 돌려세우는 첫 번째 대화법은 아버님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들이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려와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아버지, 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반대하셔도 제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라고 도발할 때 허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내가 왜 감정적으로 맞겠느냐?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까지 보낸 수제 아들의 안목을 믿어주마. 다만 법학을 전공한 녀석답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며 판을 깨는 대신 판의 주도권을 아버님의 손아귀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아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여 반발심을 키우지 말고 오히려 넓은 광장으로 끌어내어 스스로의 논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영리한 약속을 건네야 합니다. 학벌 차이나 이혼 경력이 단순히 가문의 자존심을 긁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학을 전공한 수제 아들이 지금 철저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법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아버님은 냉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고생해서 일군 재산과 명예를 남의 집 좋은 일 시키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사람의 과거가 무슨 대수냐,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라며 짐짓 대인배인 척 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아들의 삶의 궤적과 지방에서 전문대를 나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여자의 삶의 궤적은 그 넓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이 매일 만나는 동료들, 다루는 대화의 주제, 사회적 네트워크와 여자의 환경이 부딪힐 때 생기는 문화적 위화감은 시간이 갈수록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3대 독자라는 가문의 무게감을 가진 아들이 친생자도 아닌 남의 자식을 법적,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지며 친부와의 양육비 갈등이나 면접교섭권 문제 같은 지저분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 과연 그 천재적인 두뇌를 온전히 자신의 커리어에 쓸 수 있을지, 그 치명적인 비대칭성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격에 맞는 여자 만나라고 윽박 지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방법은 아들의 결혼을 오히려 초고속으로 가속화하는 최악의 악수가 될 뿐입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 법칙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대서사시로 둔갑하며 이를 심리학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들에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여자를 데려오냐는 가문 중심의 설득은 개인의 행복과 주체성을 절대 가치로 배우고
자란 요즘 세대 엘리트 아들에게는 그저 고리타분한 조선시대의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아들은 여자의 손을 더 꽉 쥐며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영웅 심리에 도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님의 거친 반대는 아들에게 도덕적 명분과 쾌감을 안겨주는 땔감이 되어줄 뿐이기에 통념적인 억압 대신 아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정밀한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 똑똑하고 귀한 아들이 이런 무모하고 파격적인 선택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자의 여우짓이나 화려한 유혹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완벽주의적 피로감과 오만한 엘리트 의식을 간파하셔야만 숨은 패를 쥘 수 있습니다. 아들은 평생 서울대 법대라는 왕관을 쓰고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긴장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늘 완벽해야 했던 아들에게 중고교 시절의 첫사랑이었던 이 여자는 조건 없이 자신을 바라봐주던 순수했던 시절의 안식처이자 해방구로 다가온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가 겪은 이혼과 양육의 아픔은 법학을 전공하며 정의관을 키워온 아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구원자 콤플렉스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상처받은 여자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나밖에 없다는 일종의 지적 오만함과 도덕적 우월감이 결합하여 지금 합리적인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정확히 찔러서 아들이 스스로 영웅 가면을 벗어던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환상을 깨부수고 판을 완전히 뒤집을 시간입니다. 싸우지 않고 아들 스스로 내가 잠깐 미쳤었구나 깨닫게 만드는 법률가 아들의 뇌 구조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합법적이고 창의적인 덫을 놓을 차례입니다. 아들이 결혼의 확신을 꺾지 않는다면 아버님은 오히려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마. 대신 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답게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하자며 혼전계약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아버님이 물려줄 재산과 현재 가문이 자산에 대한 완벽한 분할 방지 조항,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 여성이 데려온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거부 및 상속권 배제 조항을 변호사를 통해 서류로 만들어 조용히 아들과 여자 앞에 내미십시오. 이 냉혹한 법적 현실 앞에서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들이 똑똑히 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장치로 혼인신고 없는 1년간의 비밀 동거와 공동육아 기간을 필수 조건으로 걸으십시오. 주말마다 남의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울고 보채는 아이 때문에 고시 공부하듯 이어가던 전문적인 학업과 커리어가 처참하게 깨어지는 생활의 매운맛을 날 것 그대로 1년 동안 겪게 하십시오. 첫사랑의 로맨스라는 안개가 걷히고 지독한 육아와 가계부의 현실이 들이닥칠 때 아들의 수제 같은 두뇌는 스스로 탈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관문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자식을 위기에서 구하고 가문을 지키는 진짜 현명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자식의 인생을 온전히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아버님. 스스로의 거대한 자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버님이 깔아놓은 냉정한 혼전계약서와 지독한 현실 동거라는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만약 아들이 지치지 않고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품으며 여자의 상처를 끝까지 보듬고 행복해한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만용이 아닌 진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자 한 인간의 위대한 성장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3대 독자라는 가문의 왕관이 자식의 진정한 행복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들이 스스로 걸어 잠근 빗장을 풀고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고도 영리하게 자식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생의 가장 위대한 멘토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법을 아는 현명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들의 폭주를 멈추는 것은 거친 호통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가장 차가운 거울을 슬그머니 들이미는 아버지의 노련한 지혜입니다.